안녕하세요. 싸움입니다. 저에게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가장 많은 부류는 지나치게 불안하거나 또는 우울한 감정, 즉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공부나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수험 생활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었던 학생들이나 휴직 기간이 길었던 직장인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문제죠. 저 역시 오랜 시간을 공부하면서 생겨난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우리 감정은 우리가 계획한 일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어떤 일도 노력하고 추진하긴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린 이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목표하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내과학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우리 감정은 내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의 이름을 우리는 변형계라고 부릅니다. 이 변형계에는 감정의 중추 편도체와 기억의 중추 해마가 있는 곳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은 반복되는 회로를 따라 반복될수록 점점 더 강력한 기억이 형성되어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했는데요. 그 감정의 사이클을 파페츠 회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감정의 회로는 우리의 기억과 깊게 닿아 있고 우리 기억은 감정을 통해 점점 더 강력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뇌의 특징은 오래전 인간의 생활 패턴 때문에 만들어졌는데요. 나에게 위험했던 충격적인 사건과 경험들을 감정과 연결시켜 최대한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함이었죠. 즉, 위험했던 그 사건을 최대한 잊지 않아야 이후 비슷한 위험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는 외부의 위험이 거의 사라졌고 또 과거 생존 전략이었던 감정과 기억의 고리가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오기 시작했죠. 심리학과 뇌과학 분야 베스트셀러인 우울할 땐 뇌과학의 저자이자 신경과학자이면서 우울증 전문가인 앨릭스 코우 박사는 우울한 감정을 하강 나선이라 표현했는데요. 쉽게 말해 파페체로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하면 반복될수록 그 감정과 기억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생각하는 뇌인 전전두엽과 느끼는 뇌인 변형계의 두 영역 간의 작동 방식의 오류가 생긴 것이라 표현했는데요. 이런 오류가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 했죠. 그래서 우린 두 영역 간의 잘못된 의사소통 방식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 부정적인 감정의 하강 나선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감정의 상승 나선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우 박사는 상승 나선으로 갈아타는 방법들을 책에서 다양하게 제시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을 알려드리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라는 것이었죠. 그럼 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통제감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통제감을 느껴야 불안하고 두려우며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통제감을 다른 말로 하면 유능감이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아마 교육 전공자들이라면 유능감이란 어휘가 낯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동기이론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유능감, 통제감이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즉 다시 말해 내가 노력하면 이 상황을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럼 왜 통제감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일까요? 통제감은 내가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방이 아주 더러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를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방을 청소를 했고 내 손으로 방이 깨끗해지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통제감은 높아집니다. 즉, 내 의지적인 행동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변화된 것이죠. 그 말은 내가 이 환경을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고 또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로 인해 땀을 많이 흘렸다면 그 사람도 통제감이 높아집니다. 운동으로 인해 땀이 나고 내 몸이 변화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통제감이란 내 의도로 한 행동 때문에 그 환경 또는 나 자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린 통제감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신의 장난감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즐거워하듯이 우리 행동으로 인해 물체가 움직이고 내 주변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이에게 통제감이란 엄청난 에너지를 선물해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통제감을 극도로 상실하게 되면 공황발작, 공황장애라 하여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황과 두려움들은 내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주 단순한 원리가 통제감과 전두엽의 활성도를 높이고 활성화된 전두엽과 높아진 통제감은 불안한 감정들을 컨트롤이 가능해지며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조절되면 우린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통제감이 어떻게 이성의 뇌인 전두엽을 활성화시킨 것일까요? 앞에서 전전두엽을 생각의 뇌라고 표현했지만 그와 동시에 전두엽은 행동을 계획하고 운동을 실행하는 뇌이기도 합니다.
즉 앞에서 생각하는 내인 전두엽과 느끼는 내인 변형계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지만 통제감을 높이는 행동으로 인해 전두엽이 더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높아진 통제감은 변형계와 잘못된 고리를 끊게 해준다는 것이죠. 즉 부정적인 감정들을 전두엽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우울증 같은 정서적인 문제에 대해 행동치료 방법으로 운동과 사회적 활동같이 통제감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추천하는 것이죠. 자, 이제 통제감이 좋은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통제감을 느낄 수 있게 행동을 하되 단기적 일시적이 아닌 매일의 일과처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통제감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내 일상으로 끌어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수험생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공부가 어렵다면 운동과 같은 습관을 반드시 하나는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방청소, 정리 또는 매일 아침에 샤워도 좋겠죠. 즉 내 행동으로 인해 주변 또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행동 하나쯤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그 행동을 자주 반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는 프로 운동선수들을 봐도 너무 긴장되고 불안하다 보니 자신만의 독특한 습관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유명한 축구 선수인 데이비드 베컴도 어떻게든 통제감을 느끼기 위해 경기 전 모든 물건을 일직선으로 두는 행동을 했었고, 서장훈 선수도 경기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정리하며 최대한 통제감을 얻으려 했죠. 물론 이런 행동들이 지나친 강박으로 연결되면 안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행동함으로써 주변이 통제되는 느낌, 즉 통제감을 얻는 행동이 부정적인 감정을 씻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제감을 높이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이 잘 안 풀리고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잘 아는 개념을 전문가 마냥 강의하듯이 설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컷 강의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통제감이 가득한 느낌을 받게 되죠. 또 내가 좋아하는 글이나 문구를 아무 생각 없이 키보드를 열심히 타이핑하는 방법도 나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줬죠. 그래서 딱 이 방법이 최선이야 라는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내 행동으로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통제감을 높이는 행동을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나기 위해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효과는 있지만 매일의 일과처럼 사용할 것을 추천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불쑥하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통제감을 높이는 행동을 조금씩 발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15분을 운동했다면 이후 30분, 1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갔을 때 우리의 통제감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래서 평소에도 통제감을 높이는 행동을 꾸준히, 그리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통제감을 높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통제감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자면 행동함으로써 발생되는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세로토닌의 정신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전두엽에서 일정량이 유지되는 도파민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원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룬다면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게 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통제감이란 어휘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결국 우리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각하기 위함이 아니라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행동하기 위해 생각이란 것을 하게 됐고 계획도 세우게 됐으며 또 걱정과 고민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뇌의 존재 목적과 달리 행동하지 않고 또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계속 생각만으로 대응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으로 바뀔 것이고 이후에는 부정적인 감정의 하강나선처럼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통제감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통제감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면서 큰 의지력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하고 또 그것을 내 행동과 의지로 변화시킬 때 우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잉글랜드 철학자 베이컨은 지식은 힘이라 했습니다. 수많은 지식 중에서도 내 자신을 아는 지식은 다른 힘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죠. 오늘 알게 된 뇌과학적인 지식을 힘으로 사용하세요. 아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힘을 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